용모에서 가장 이채를 띠는 점은 넘치는 기쁨으로 춤추는 듯한 검은 눈동자이다. 한 가지 몹시 이상한 일은 국왕의 이름이 없다는 점이다. 국왕은 그냥 더 킹 주상으로만 불리고 별세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다. 서양인들이 처음 조선인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느낀 우리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요? 서양인들이 처음으로 조선인을 마주하고 남긴 기록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데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존재를 알게 된 서양에서는 전설로만 전해져 오던 아라비안 나이트의 출현이라는 신문 기사가 났을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당시 서양인들은 베일에 쌓인 조선 왕국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시달렸고, 이에 서양 언론에서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도하기 시작했죠. 뉴욕타임스와 뉴욕 헤럴드지 등 주류 언론에서는 조선의 왕은 물론이고 남녀의 생김새와 특징,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설명을 풀어놓았는데요. 그러면 1800년대에 처음 서양에 발을 들인 조선인들에 대한 기록과 서양 언론들이 최초로 기록한 조선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인들이 서양을 처음 방문한 것은 1883년이었습니다. 민영익과 홍영식 등 젊은 관료들이 고종이 작성한 국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교사절단으로 미국에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입항한 조선사절단은 미군 장성의 에스코트와 무관세 통관이라는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숙소인 팰리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한 조선의 대신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9층 건물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팰리스 호텔은 1880년대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미국인들도 생전 처음 보는 조선인들의 출현에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인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관심이 늘어나자 1883년 9월 6일 실버스테이트지에서는 조선사절단을 정식으로 소개했는데요. 조선사절단이 며칠 전에 홍콩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 그들 민족으로서는 최초의 미국 방문이다. 그들은 젊고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한다. 조선인들은 몽골족이며 외모로는 일본인을 닮았고 의상으로는 중국인을 닮았는데 언어는 일본과 중국 두 나라와 다르다. 또 청색과 백색 등 다양한 색깔의 최고급 비단 옷을 걸친 조선사절단의 모습은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처음 보는 조선인들의 의상은 미국인들의 눈에 화려하고도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보여졌고 마치 전설인 아라비안 나이트가 출현한 것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에 조선사절단이 가는 곳이면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하죠. 조선인들의 패션과 행동 거지는 주목의 대상이 되어 호평을 받았고 그런 만큼 현지 언론에서도 이에 관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1883년 9월 뉴욕 데일리 트리뷴에서는 조선사절단에 대해 어제 11시 15분경 피프스 애비뉴 호텔의 접견실에서는 동양적인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기이한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은 코리아 혹은 대조선이라 불리는 왕국의 임금이 보낸 사절이었다. 복도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는데 여성들도 많았다. 민영익 정권 대신은 오얏빛깔의 긴 비단 두루마리를 걸쳤는데 그 안에는 하얀 속옷과 버선을 입었고 허리에는 금박이 새겨진 벨트를 착용했다. 가슴 위 사각형의 비단천에는 한 쌍의 학이 수놓여 있었다. 그는 가느다란 검정 대나무로 만든 조선식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모자 태는 넓었으며 마치 높은 왕관 같은 모습이었다. 부대신 홍영식은 가슴에 학이 한 마리만 수놓여 있었다. 다른 조선인들도 다양한 색깔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조선사절단은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인들을 당황시키기도 했는데요. 민영익 정권 대신을 필두로 서열에 따라 일렬 종대로 이동하던 조선사절단이 체스터 와서 미국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접견실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익 정권 대신이 다른 이들에게 눈짓을 하자 일렬 종대로 서 있던 조선사절단이 순식간에 일렬 횡대로 자리를 바꾸더니 동시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큰 절을 한 것이었죠. 그 순간 미국 대통령도 허리를 깊이 굽혔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법이 없어 이 같은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현지 언론 뉴욕 데일리 트리뷴에서는 아더 대통령이 허리를 낮게 숙여 절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한편 미국에서 최초로 태극기가 휘날리는 상황도 펼쳐졌는데요. 조선사절단이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보스톤으로 향할 당시 박람회 사무총장인 노튼 장군과 밴덤 호텔 소유주 월코트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월코트 사장이 뜻밖에도 호텔에 조선 국기를 개양하고 싶다며 혹시 조선의 국기를 가져왔으면 개양하도록 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한 것입니다.
다행히 조선사절단은 태극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서양 땅에서 최초로 태극기가 휘날리게 되었죠. 조선사절단은 웅장한 호텔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감동 어린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당시 뉴욕 헤럴드지에서 특집으로 다뤘던 조선의 국왕과 남녀에 대해 소개한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국왕에 대하여 왕은 결코 백성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1년에 고작 2번 정도 궁궐 밖을 나서는데 궁궐로부터 약 반마일 떨어진 사당에서 종교적 의례를 치르기 위해서다. 왕의 체격은 중키가 좀 못되며 핸섬하고 낙낙한 얼굴이다. 머리칼은 짙은 검정색이고 옅은 콧수염을 길렀다. 얼굴은 하얗고 치아는 아름답다. 용모에서 가장 이채를 띠는 점은 넘치는 기쁨으로 춤추는 듯한 검은 눈동자이다. 왕은 32살의 젊은 나이로 직접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882년 여름부터이다. 동방의 다른 군주들과는 달리 부인이 한 명뿐이다. 원하면 몇 명이든 취할 수 있으나 왕비가 왕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으므로 궁녀들이 무료하게 지낼 따름이다. 한 가지 몹시 이상한 일은 국왕의 이름이 없다는 점이다. 국왕은 그냥 더 킹 주상으로만 불리고 별세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다. 조선의 왕비에 대하여 왕비의 처소는 왕의 처소와 많이 떨어져 있다. 관습에 따라 궁녀들에게 애워싸여 있고 여자들만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왕비를 본 적은 없으나 매우 아름답다고 한다. 미국 공사부인이 도착하기 전부터 왕비는 공사부인이 한양에 오면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접견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공사부인이 도착하자 왕비는 차례로 8명의 궁녀를 보내 예방케 했다. 공사관을 방문한 왕비가 보낸 8명의 궁녀들은 철저한 경호 속에 숨겨져 있어서 공사부인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한다. 조선의 여성에 대하여 조선 여성들은 남자가 말을 거는 것을 혐오한다. 여자가 남자와 수작을 하면 신분이 낮은 천박한 여성으로 여겨진다. 지체가 높건 낮건 여성은 오직 가사에만 종사할 뿐이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사회적 지위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 외국인을 보려는 강렬한 호기심으로 인해 여성들이 문이나 담장 뒤에서 엿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병사들에게 발각되면 내쫓김을 당하기 마련이다. 조선의 남성에 대하여 남자의 차림새는 게으른 생활의 안성맞춤이다. 허리춤에 쌈지를 달고 다닌다. 쌈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보다도 담배대다. 담배대가 없으면 진정한 조선 남자라고 할 수 없다. 다음 품목으로는 작은 칼과 젓가락이다. 쌈지엔 용변용 물품이나 기름종이가 들어있기도 한다. 기름종이는 비가 올 경우 가지에 덮기 위한 것이다. 상류층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안경을 쓰고 다닌다. 안경은 매우 큰데 거북이 껍질로 테를 두르고 있다. 안경이 담긴 곽을 허리춤에 매달면 그 또한 눈에 확 뜨인다. 한양에 대하여 서울은 한강에서 걸어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소재한다. 서울은 성곽도시로서 뒤로는 산이 병풍을 이루고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천연요새인데 인구는 60만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